작년에 선거운동 본부 결의 경우는 한양의 새로운 문화를 살리다라는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문화를 다시 대학 문화를 살리고 학생분들에게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도 좀 부족했을 뿐더러 학생들에게 저희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선 이후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신뢰할 수 있는 총학생이 될까?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학생에 대한 신뢰가 되게 떨어져 있다는 상황을 좀 보게 되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 4년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서울 한양대 캠퍼스를 찾아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갔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게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양의 새로운 결을 만들도록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감사실칙 제32조 징계사유 1항을 보시게 되시면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미제출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 주의 및 경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미비라는 모호한 기준과 주의 및 경고라는 확실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감사를 진행할 때마다 주의를 받는 학과나 단대가 있을 뿐더러 어떤 경우는 같은 경우인데도 경고를 받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중앙감사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었을 때 같은 맥락에 비슷한 금액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개편을 할 예정이냐면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5만 원 이하의 실수면 주의를 준다던가 아니면 5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경고를 준다던가, 이렇게 뭔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게 감사실칙 개편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아직 일단은 저희 공모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어, 아이디어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희가 아직 추후에 기준을 좀 정리해봐야 알겠지만, 학생처와 협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앙운영위원회와 아니면 학생 대표들을 최대한 따로 모집을 해서 기준을 선정할 예정이고, 주기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그냥 공모전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장학금 같은 경우도 너무 무분별하게 남별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기는 한 학기에 1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5년도나 6년도에 쪽문 리모델링 공모전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학생들에게 특히 D대 친구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쪽문 리모델링 이벤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아 학생들에게 과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좀 자기 개발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모전을 통해서 상장을 받아서 나중에 대외 활동 나간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되게 좋은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80% 약속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온리원에서 성적 세부 사항 공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되면서 해당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가 솔직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온리원에서 내세웠던 공약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해당 성적 세부사항 공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우 여러분 또한 저 또한 학생 성적을 열람을 할 때 되게 불편하고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해당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학점 공신력과 학점 인플레이션 이유로 이를 학식에서 폐지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타대학 사례를 참고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맞는 학점 포기제를 도입하고자 이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 현재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학점 인플레이션 효과로 타대학교와 비교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저희 학점 포기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네, 새롭게 노선을
어떻게 보면 같은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학생분들이 중앙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완전 새롭게 배차를 짜서 그 중앙동만 가는 셔틀버스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현재 지금 예술인 아파트에 가는 셔틀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술인 아파트 갔다가 돌아올 때 해당 중앙역 뒤편에 해당 정류소를 설치해서 경유해서 오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 경유를 하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여기 저희 정책집에 보시면 지자체 담당 부서 승인을 받고 셔틀업체에 문의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셔틀버스와 업체와 협력이 됐다고 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 저희 그 정류상 노선을 짜는 데 있어서 승인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안산시에서 청년 정책을 펼치면서 학생들 교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안산시와 협력을 통해 노선을 최대한 승인을 빨리 받아서 아무래도 늦어도 여름방학 말쯤에는 해당 승인이 떨어지고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도 그 학생분들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좀 학기 말에 작년 12월 말쯤에 되게 말들이 있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불만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학생처를 찾아가서 학생 차장님께 따로 여쭤봤습니다. 예, 여쭤본 결과 알고 보니 그때 원래 장학을 지급해 주시는 학생처 직원분께서 휴가를 너무 장기적으로 내셔서 해당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총학생회가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던가 어떤 공지를 올려서 학생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작년 총학생회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는 계속해서 뭐 중간에 과정을 공개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 인해 이제 총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이제부터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다 모든 걸 이렇게 주장하고 내세우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 학생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결을 이제 사실 새기는 거는 저번에 가지고 있던 슬로건이었고, 저희는 결을 살리다, 즉 학생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살리고자 이거에 나오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